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 리포트 내용은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종목 리포트만 이렇게 해서 전해드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 서비스 관계로 이렇게 종목에 대한 리뷰 이런 것들 진행하면서요, 언제 또 매수를 할까? 언제 또 수익 실현을 할까? 또 이거는 홀드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 또 이거는 왜 또 실패를 했는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 드려가는 차트 리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멤버십을 진행하게 되면 멤버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는 바로 이런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좀 더 성공적인 투자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노하우 방식에서 뭐 종목 리포트 뭐 이렇게 보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분석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늘 그런 거죠. 차트를 같이 그러니까 비싼 가격도 있고 싼 가격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도 비싼 가격에 매수했다고 하면 손해볼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은 예를 들면 잘 타고는 21위평에 매수해야 되고 어떤 건 61위평, 어떤 건 121위평, 또 어떤 건 220이동평 우선 밑에서 또 매수해줘야 되는 것들 뭐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저부터도 주식 처음에 투자하는 법을 배울 때 사실 그 노하우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주는 곳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기관도 없고요. 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도움드리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런 이야기 나눠갈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토킹 어바웃 해야 될 내용들은 LG전자, SK하이닉스, 국도화학, 대동, 레이저셀, 덕산네오록스, 이거 협찬사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리포트 해드릴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 좀 팁으로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최근에 뭐 반도체 관련돼서 상당히 업황이 좋죠. 자, DDR5와 HBM 요 관련 기업들도 좀 알고 있고 여러분들 틈틈이 뭐 뉴스 기사도 검색해 보시고 종목도 연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준비해 드렸습니다. 이제 신규 공정 뭐 예를 들면 좀 더 레벨업된 반도체 생산을 위해 신규 공정 그리고 EUV 장비 뭐 이쪽 관련돼서 상당히 요즘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HPSP 하고요. SNS텍 여기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DDR5하고 HBM 관련돼서는 이스페타시스, TLB, ISC, 아비코전자, PSK홀딩스, STI, 프로텍, 레이저셀 이런 분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HBM이 사용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GPU 기기에 들어가는데 그게 보통 2.5D 이렇게 그러니까 3D가 아니고요. 3D까지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어떤 접착을 잘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이즈가 상당히 커졌어요. 기판들이. 자,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본딩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슬롯을 갖다가 잘 고정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ISC 같은 거, 그 다음에 아비커 전자는 이렇게 판 같은 것도 하고, 거기 들어가는 컨덴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MLCC, 뭐 여러 가지 것들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들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또 AI 또 서버 관련된 서버 관련돼서는 이스페타시스가 상당히 또 인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좋은 건 알겠고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기술적 트레이딩 방법도 상당히 많이 구사해야 되는 점도 여러분들께서 고려하셔야 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마련하는 것들이고요. 이것이 좀 더 투자의 노하우, 그러니까 오래 하시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는 내용, 저 자리, 저 자리, 저런 자리에서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구나라는 것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LG전자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리포트 한번 드린 내용 중에 타겟이 얼마였어요? TP가 15만원 정도는 충분히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가전 부분에 좀 더 반응이 좋다, 경기가 좋아진다 라고 한다고 하면 15만원 이상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점. 지금 EV 솔루션 부분에서는 상당히 실적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미 리포트 드렸습니다. 자,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자, 222 이동평균선 뚫고 올라왔죠. 실적이 진짜로 좋았단 말입니다. 영업이익이 2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던 게 바로 1분기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가가 눌립니까? 눌리지 않죠. 자, 그래서 저도 기간 조정을 거쳤다. 기간 조정을 거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여기 60일 이동평균선이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62 이평에서 수렴을 했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좋겠고 이 시간 동안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준 거라고 생각을 하죠. 자, 중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레벨업하는 구간이 다시 발생이 됐고요.
또 한 번 지금 기간 조정을 가고 있죠, 여러분. 그죠? 얘 또 어디서 만나요? 이렇게 따라 만나는 거죠. 지금 바로 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바로 중첩이 생기는 이 구간. 오히려 들어오려고 한다고 하면 좀 더 멋있게 들어와야 돼요. 쭉 빠지고 나서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상당히 더 아름다울 텐데요. 아무튼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 중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레벨업할 구간은 남아있다. 그래서 만약에 동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홀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앞으로 생각해보면 전 미래적으로 우리 전장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예를 들면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향후 매출 부분에서 엄청나게 예를 들면 높은 성과를 나타낼 부분이 예측되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어도 우리가 타겟 기간은 언제입니까? LG노텍이 예를 들면 수익이 생겨서 연결 재무제표상으로 LG전자의 수익이 인식이 되는 그 시점이 3분기 말 지나고 나서겠죠. 그러니까 LG전자의 피크점은 3분기 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LG노텍도 그때가 가장 피크고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 때까지는 동종목이 크게 조정을 받아야 될 이유도 많지 않고요. 또 MSCI도 리밸런싱 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LG전자의 좀 더 포지션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로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파형은 되게 좋은데 이런 거예요. 220일 이동평균선 쭉 치고 올라온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적자다. 흑자로 전환되는 게 빨라야 내년도 1분기 지나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또 한 번 HBM의 전체 매출의 10%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생각해서 보면 D램 쪽에서 반등이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흑자 전환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상당히 주가의 모습은 사실 오버슛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만 5천 원 우리 언더 이 수준까지 내려온 거 그 수준에서 매수 공략 포인트를 잡는 것이 상당히 좋을 텐데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해서 들고 있으면 안 되죠. 아무리 좋은 종목도 있지 않겠습니까? 매수하는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거든요. 누가 보이지 않아도 지금 저 올라간 거에 50% 정도의 조정은 보이죠. 왜? 적자 구간이니까 눌림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기간 조정으로 가지 않죠. 흑자라고 한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기간 조정을 가야 될 겁니다. 급등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적자 구간이니까 눌리면서 조정을 받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여러분? 이걸 상상을 하는 거죠. 그 구간이 어디라고요? 10만 5천 원과 10만 원 이 사이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쯤 매수해 준다고요? 자, 10만 5천 원과 10만 원 정도 갔을 때가 여러분들이 매수를 잡아줄 수 있는 거죠. 왜? 좋은 종목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영업 적자의 폭이 줄어들고요. 개선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뉴스나 기사에서 살펴보시면 상당히 좋아요 막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뭐가 좋은 건데? 개선이 되고 있는 속도가 적자가 줄어들고 있는 폭이 속도가 예상보다 좋다 이런 소리입니다. 해석을 잘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건 조정이 들어오면 아랫방향으로 조정을 받는 것이 원래 원칙이 맞는 거죠. 자, 옆으로 횡보하는 조정은 나타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들어오면 눌리는 거다. 그래서 그 눌리는 곳에는 또 우리가 의외로 매수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화학, 여러분, 에폭시 1위 기업이죠. 수량 점유율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쪽에서 수요가 상당히 요청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에폭시 생산 공장 없죠. 화학 공장 없죠. 그러니까 산업은 계속 늘어나죠. 그런 구간에서 국도화학에 에폭시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다가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많이 올랐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자, 수익 내셨으니까 축하드려야죠. 자, 우리가 이런 종목들도 있는 거죠. 제가 리포트한 이후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적어도 20% 이상 올랐으니까요.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실적 좋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급등하고 나서 아까 SK 하이닉스는 적자니까 아래로 눌린다고 했지만 얘는 옆으로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동기업은 원재료 가격에서 예를 들면 급등하는 상승 모습이 나타난다. 혹은 달러의 환율이 크게 변동폭이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나타난다고 하면 조금 아래로 눌릴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걸 전제 조건이 지금 현재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유가도 지금 많이 저렴하죠. 70불 이하로 내려왔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은 요거는 기간 조정을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건 사실은 지금 채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올해
연초에서부터 6월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조정받은 거에 대한 매금, 그러니까 백투 노멀이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지 않겠습니까? 지금 백투 노멀로 돌아온 상태다. 그러니까 주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점프업 하려면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른 더 매력적인 것들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국도화학은 수익 실현하시고요.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가도 괜찮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냥 나 이거 더 가지고 있을래 라고 하신다고 하면 지금에 가는 이 기간 조정 이 구간만큼은 충분히 고민하고 가셔야 된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3개월 정도나 2달 정도는 기간 조정을 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 이야기 드리는데, 기간 조정이 길면 길수록 사실은 아래로 갈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이게 매크로 원자재 이런 것들의 가격, 또 달러의 환율 이런 것들의 변화에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조금 관심은 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국도화 우리가 수익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저는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대동. 자, 이것도 뭐 수익은 어느 정도 났을 거예요. 대부분 아마 10,000원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께서, 만 1,000원 정도 수준에서 매수하셨겠죠. 제가 그때쯤 리포트 해드렸으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올라가는 흐름은 좀 느리고요. 생각보다 어떤 거면 세간에서 인기가 별로 없어요. 관심들을 많이 못 받더라고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긴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동이 별로 그렇게 관심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조금 더 홀드하고 가면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동평균선이 중심선 221 선으로 모여가고 있는 모습 보이십니까? 121, 60일 이렇게 모여가고 있는 이 자리 이후부터 변곡점이 한번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2분기 어닝 리포트와 3분기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올 텐데요. 그거 보고 우리가 더 홀드를 해야 될지 수익 실현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의사결정을 내리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리포트 나오면 추가 리포트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가장 어쨌든 포인트는 지금부터 약 한 2주 후의 모습에 상당히 우리가 포커스를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포트 상으로 3분기에 어닝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 나온 점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핸드폰 잘 나가고 액정 잘 나가고 OLED가 잘 나가면 OLED 소재를 공급하는 덕산, 네오룩스가 상당히 잘 나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 드린 적이 있죠. 자, 지금 우리가 수급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어제 들어온 소식이기도 한데요. OLED 관련돼서 매출이 상당히 좀 증가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더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판넬 관련돼서.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판매가 이렇게 높지 않잖아요. 뭐 애플 폰이든 뭐 갤럭시 폰이든 다 이렇게 판매량이 좋지 않습니다. 왜? 이게 다 구형폰이 됐잖아. 아이폰 14도 이제 구형이에요. 이제 다다음 달 내면 신형들 나오는데, 특히 삼성 Z 폴드 같은 경우는 당장 7월 달부터 우리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누가 지금 핸드폰 사겠어요? 핸드폰 같은 경우는 대부분 2, 3년 주기로 대부분 새롭게 교체를 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런 신형들이 나올 때 덕산 네오룩스의 매출은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움직이는 폭이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이야기 드리면 이런 폭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 모멘텀이 어디냐라고 생각하면 삼성전자의 핸드폰이 한번 탁 나오면서 인기가 좋다라고 하면서 쭉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마성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포인트로 해서 좀 기다려 보셔도 좋고요. 또 생각해 보면 시간을 오래 두고 보더라도 스마트폰은 3분기 우리 늘 이야기했던 이놈의 추석 때까지는 늘 괜찮은 거니까 연관성 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차트로 다 분석할 내용은 없고 지금 계속 홀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자리에 잡혀 있습니다. 레이저셀 수익 많이 나셨죠, 여러분? 이런 거 하면은 뭐 땡큐 뭐 이런 것도 해주셔야 되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볼 땐 수익 많이 났습니다. 이 정도 수익이면 더 뭐 들고 계셔야 됩니까? 저는 이 정도 이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제 수익 실현 하셔라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목이 지금 전 고점 여기까지는 다 올라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주춤주춤 거리거든요. 물론 더 추가적으로 오버슈트 할 수도 있어요. 오버슈트라고 하기보다는 좋은 수주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보면 지금 뭐 판넬 패키지판 쪽에서 상당히 그런 수요가 레이저 본딩 기술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쭉쭉쭉 올라온 거고, 대만에 좀 공급을 한다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어서 이런 게 쭉 올라오긴 하고, 동사의 기술력이 상당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오긴 했는데요.
하루에 막 주가가 20%씩 딱딱 때려버리는 바람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뭐 올라갔으니까 주가는 상승했으니까 상당히 좋은 거고요. 우리가 8,500원에서 지금 13,000원까지 왔다고 하면 충분히 원하는 수익은 낸 거다라고 생각하죠. 자, 50% 정도 수익을 냈으면 됐지. 더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더 욕심낼 필요 없고 다른 것도 제가 발굴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리포트 해드리면 그때 한번 또 연구하고 좋은 선택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후로도 지금 리포트 해드려야 될 종목들이 한 10개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도 하나 10개 정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해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많은 종목들을 갖다 지금 리포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리포트 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리뷰해 나가는 과정, 이것도 의미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좀 가다가 보면 분명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좋게 설명을 하고 하더라도 안 좋은 일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일 때 너무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경험치인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신이 아닌 것도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세상의 환경이 계속해서 변해가는 과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냈다 하더라도 틀릴 수 있는 건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제 의견을 100% 믿지 않는 거잖아요. 의견을 참조해서 여러분의 투자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거해서 진행해야 되며 틀림없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오늘도 좀 여러분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늘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 드리도록 노력하는 머니 케어맨이었습니다. 내일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